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전 문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서 보면 회사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남전자 했는데 이번에는 국제전자를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자, 국제전자 들어왔는데요. 266쪽에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처 등록하는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거래처 등록 먼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은 201번에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201번에 봉규상사 탭키를 이용해서 사업자 번호 107 28 18561 입력하시고요. 대표자는 김봉규. 소매와 컴퓨터 부품 이렇게 입력하셨나요? 자, 주소는 이렇게 입력을 우편번호로 먼저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서울시 국회대로 55길 검색을 해볼게요. 국회대로 55길 27인데 안 나오는데요. 일단 국회대로 55만 입력해볼게요. 55. 네. 여기서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55.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27은 요 밑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202번 유진상입니다. 유진상회. 탭키를 이용해서 사업자 번호는 514 23 63425 63425. 대표자는요 정유진. 업태는 도매 전화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입니다. 여기가 대구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대구시. 그리고 골안길 159입니다. 검색. 자, 그리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셔야 돼요. 엔터를 누르지 않으시면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인데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갈까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대차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씩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부터 볼게요. 지금 오류가 실전에서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두 문제 정도 이렇게 2개 정도 수정하게끔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라고 이렇게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현금은 1000만 원입니다. 수정하시고 보통예금 맞죠? 보통예금 맞고 정기예금도 맞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450만 원 맞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은 15만 원입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받으러옴도 맞습니다. 그런데 받으러옴에 대한 충당금이 없네요. 받으러옴은 110번이니까 111번으로 입력하시고 받으러옴에 대한 충당금이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미수금입니다. 미수금부터 볼게요. 미수금은 260만 원입니다. 수정할게요. 260만 원. 그리고 다음에 소모품이 있는데 지금 소모품이 없죠? 자, 소모품은 입력하겠습니다. 122번. 금액은 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품은 이상이 없죠? 368만 원 맞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장기성 예금도 600만 원입니다. 수정할게요. 장기 대여금 1000만 원 맞고 차량 운반구 1500만 원 맞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없네요. 그죠? 내가 차량 운반구 208번이니까 209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입니다. 입력할게요. 자, 비품은 650만 원 맞나요?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3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도 9,233만 원 맞습니다. 대변을 볼게요. 대변은 외상매입금이 맞고 그다음에 지급보험도 맞고 미지급금도 맞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1,500만 원입니다. 수정할게요. 그다음에 자본금도 5,043만 원이네요. 수정하겠습니다. 5,043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차대변이 일치하고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초기이월이죠. 거래처 초기이월인데 지금 전부 다 블록일에서 불러와서 장기대여금 찾아내겠습니다. 장기대여금. 여기에서 거래처 코드를 불러와야 되겠죠. 코드는 통풍기업입니다. 통풍기업 여기 있습니다. 통풍기업에
금액은 장기대학원 풍풍기업의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다음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이 여기 있네요. 미수금은 정화기업이 260만원인데요. 네, 26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 눌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 필요 없는 금액을 두 개를 입력했군요. 자, 나중에 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래처 초기 2월 끝났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는 문제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자, 일반 전표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전에서도 분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역시 10월달로 들어갈게요. 10월 4일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직원 회식 때 직원에 관련된 건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복리후생비예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거죠. 출금이죠. 현금 전액 현금이니까 출금. 직원 복리후생비 811번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내용을 안 칠게요. 금액은 15만원. 자, 10월 8일이네요. 랜덤으로 들어가네요. 이제 성실상사의 상품 75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만 했어요.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10만원 받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거래죠. 현금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입금이죠. 그럼 뭐 미리 받은 돈은 뭐예요? 그렇죠.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자, 선수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성실상사.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실상사 밑에를 눌러야 되는데 금액은 마치 10만원이죠. 네. 75만원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자, 11자에 보니까 송정상해에서 사무용 수모품비 1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830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지급, 이거는 미지급 금으로 하셔도 되고 미지급 비용도 됩니다. 제가 교재에는 미지급 금으로 되어 있는데 미지급 비용으로 입력할게요. 금액은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겠죠. 송정상이라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일자예요. 10월 16일자. 호반상해로부터 상품 135만원을 매입했대요. 일단 차변에 뭐예요? 그렇죠. 상품입니다. 상품 금액은 13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이죠. 매입하고 2016년, 올해 2015년이니까 내년인데 내년에 받기로 하고 주기로 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내가 발행한 거네요. 그죠? 그럼 뭐예요? 지급어음이죠. 당연히 252번입니다. 지급어음은 거래처는 호반입니다. 호반.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21자입니다. 종업원 급여 16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15,500원을 공제한 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급여 나간 건 뭐예요? 차변에? 그렇죠. 급여입니다. 801번. 급여가 얼마냐면 160만원입니다. 자, 대변에는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잠깐 세금을 떼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 급여에서 갖고 있다가 법정 기한 내에 내야 되니까 그동안 갖고 있는 거니까 예수금인 거예요. 급여가 25일이면 25일 날 회사에서 모든 예수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회사에서 그동안 잠깐 갖고 있는 거를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남의 회사 입장에서는 돈은 있지만 내 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입니다. 금액은 예수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예수금은 15,500원. 15,500원. 나머지는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엔터만 치면 되겠네요. 그죠? 네. 24일자입니다. 24일자. 사무실 건물 임차료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이 나갔네요. 일단. 그죠? 그럼 출금이죠. 자, 그러면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800번대. 금액은 20만원이죠. 네, 25일자 보겠습니다. 광고 선전비, 강일일보 신문대금이네요. 신문대금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서인세비죠. 도서인세비를 현금으로 나갔다. 역시 출금이죠. 도서인세비입니다. 도서인세비 역시 826번 눌러주시고 금액은 도서인세비가 14,000원이네요. 네.
신문대금 몰랐는데. 자, 26일이죠. 26일자에 현대모터스로부터 승용차 한 대를 샀습니다. 1,5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차변에 뭐예요?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금액은 1,500만 원. 만약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걸 쳐줘야 돼요. 회계 2급이라서 그냥 입력만 하는 걸로 간단한 문제로 나옵니다. 자, 다음은 외상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럼 자산을 살 때 이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는 회사용으로 판매용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 거래하면 안 되죠. 뭐로 해야 돼요? 미지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지급. 현대모터스.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다음에 27일자입니다. 매출처 대서상해의 외상대금 50만 원을 경동은행 보통예금 계좌 입금되었다. 돈이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 돈이. 어디 들어왔어요? 그렇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냐? 50만 원이. 그런데 외상대금이 뭐예요? 우리 외상대금 받을 돈이 있었다는 거죠.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죠. 110번, 아니죠. 108번이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대서입니다. 이렇게 대서상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28일자 볼까요? 경동은행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산이자 21,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되었다. 내가 이자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자를 받았는데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얼마가 들어왔대요? 2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때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21,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9일자 보니까 최고 상해에서 상품 125만 원을 매입했다. 상품을 매입했다는 건 뭐예요? 매입은 상품이 들어온 거죠. 146번이에요. 얼마냐면 125만 원. 그 중에서 대변에 현금으로 25만 원이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뭘로 처리했대요? 외상으로 했대요. 그럼 외상 뭐예요? 251번이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하고 거래처 최고 상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마지막이네요. 30일자 보니까 경동은행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다. 돈을 외상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 현금이 돈이 들어온 거야. 입금이야. 그죠? 입금인데 차입금이죠. 돈을 빌린 거니까 차입금인데 올해가 2015년 10월 30일이잖아요. 그죠? 2016년 1월 30날 갚으려니까 넉 달밖에 안 되네. 상환 날짜가. 1년 미만이니까 뭐로 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경동은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 자, 이렇게 하시면 모든 입력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을 해야 될 전표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12월 달 들어갈까요? 12월 7일자 보니까 직원이 야근식 때 83,000원인데 출금 거래는 38,000원이래요. 금액이 잘못됐네요. 수정만 하면 되겠네요. 38,000원. 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면 참 럭키한데,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7일자 입력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 20일자 보니까 차량 유지비 50만 원이 거래 날짜가 30일이래요. 그러면 여기만 추첨하면 되겠네요. 30일로 이렇게 30일로 수정됐습니다. 자, 25일자 볼까요? 25일자는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입금된 걸로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이.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볼게요. 정화기업으로부터 외상대금 1,000만 원이 입금으로 기록한 거래는 총 1,200만 원의 외상대금 중 1,00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2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회수된 것이다. 자, 이거는 지우고 새로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일자 내가 현금을 일단 받은 게 뭐예요? 현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1,000만 원을 현금을 받았다는 거죠? 네. 아이고. 현금을,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00만 원이죠? 그리고 받았고, 2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어음 받은 거네, 그죠? 그러면은, 받으러 거래처는
정화기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0만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108번으로 입력하시고 정확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현금으로 받았다. 외상 매출금이 받았던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렇게 입금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외상 매출금이 100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인데요. 현금으로 하나 받은 건 맞는데 총 1200만원이니까 요거 받으러 온 200만원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맞고요. 다음은 결산으로 들어갈게요. 가장 싫어하는 거죠. 31일자.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를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0일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상품 재고가 기말에 상품 재고 얼마 있는지 볼까요? 2억 2,43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658만 5천 원을 남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2억 2,430만 원에서 658만 원을 차감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자, 제가 입력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차변에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아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금액은 차감하니까 2억 1,77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상품이죠. 146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내려서 시산표를 한번 볼까요? 자, 조회를 해서 볼게요. 그러면 상품 재고가 658만 5천 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 잔액은 매출의 1%를 충당금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외상 매출금 잔액이 3,166만 원이고요. 그리고 받으러 온 잔액이 지금 6,9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품 여기 3,166만 원의 1%는 31만 6,600원이거든요. 15만 원 뺀 나머지만 충당금 하면 되고 얘는 받으러 오면 6,930만 원에 69만 3천 원인데 10만 원 빼고 50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대변 먼저 할게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은 109번이죠. 109번입니다. 금액은 부족한 부분이 116만 6,600원입니다. 그리고 받으러 온은 110번이니까 111번. 111번 59만 3천원 이렇게. 그리고 차변은 뭐예요? 대손 삼각비입니다. 대손 삼각비가 75만 9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회를 눌러서 대손 충당금 자 31만 1% 맞죠? 자 69만 3천원 정확하게 입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미사용된 소모품 120만원이다. 그러면 소모품이 차변에 얼마예요? 122번 120만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뭐예요? 소모품비겠죠? 830번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인데 보험료도 우리가 한꺼번에 여러분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잖아요. 근데 기간이 미경과된 거 내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라면 12월 31일에 갔을 때는 7, 8, 9, 10, 11, 12,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6월 9개월 남은 돈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보험료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적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대변의 보험료, 차변의 뭐요? 그렇죠. 성급 비용. 미리 돈을 납부한 거니까 차변의 성급 비용입니다. 성급 비용 입력하시고 금액은 4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죠. 821번 맞죠?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 현금 5만원이 남은 것이 확인됐는데 돈이 남았대요. 현금이 부족하면은 잡손실인데 남으면 뭐예요? 잡이익입니다. 그런데 차변에 현금이죠. 왜냐하면 이건 출금으로 하지 말고 결산에서는 차변에 현금 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상관없으니까 잡이익 입력해 하겠습니다. 잡이익 자 5만 원.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 있죠. 뭘까요? 찾으셨어요? 네, 여기입니다. 차변 대변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보니까 꼼꼼하게 보세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그랬잖아요. 5번 결차,
결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저금 전에 입력한 결산서에 조회를 눌러서 소모품이 자산이 있나? 그리고 자, 여기서 보니까 보험료가 줄어들었죠. 그죠? 30만 원. 그리고 소모품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했으니까 끝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장부 조회하는 건데요. 8월 3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입금은 계정이잖아.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갈게요. 8월 3일자라고 그랬어요. 자, 1월 1일부터 해도 되고 8월부터 해도 돼요. 8월 3일자. 그리고 8월 말일까지 한번 눌러볼게요. 외상 매입금은 25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죠. 8월 3일자, 8월 3일이 여기잖아요. 요때 잔액이 얼마 있어요? 5,525만 원이죠. 그죠? 네. 그래서 5,525만 원. 7월 24일 날 현재 매출처 나온 거 보니까 뭐 눌러야 돼? 매출처는? 그렇죠.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야 되죠.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7월 24일자, 1월 1일 해도 되고요. 7월 24일도 되고, 거래처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죠. 외상 매출금. 대서상해를 보라고 말해요. 대서상해를 어딨나 찾아야 되겠죠. 대서가 603번이니까 603 이렇게. 자, 요 날짜에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4,070만 원. 그죠? 4,070만 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까지 나오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금 지출된 한 달 동안이네요. 그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를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월계표로 들어가는 게 빠르겠대요. 월계표. 한 달 동안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6월이죠. 6월 1일, 6월 30일.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은 얼마이냐?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얼마예요? 88,000원입니다. 가끔 가다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액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현금 지출액 여기가 현금이잖아요. 요걸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액을 물을 땐 요거로 답하셔야 돼요. 현금 지출액은 얼마냐 요거로 하셔야 돼요. 네, 대체는 얼마냐는 말은 잘 안 나오는데요. 현금하고 아니면 총액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매출이 가장 많았던, 여러분 제가 가장이란 말 나오면 어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총계정 원장 들어가라고 그랬죠. 총계정 원장에 상품 매출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상품 매출은 401번이죠. 401번. 가장 많은 달은 8이며 금액은 얼마냐? 가장 많은 달은 얼마예요? 여기 아닌가요? 자, 가장 많은 달은 7월이고요. 금액은 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월 20날 현금 잔액은 얼마냐 묻는데 현금에 관련된 거는 어디로 가면 좋아요? 그렇죠. 현금 출납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현금 출납장에 1월 1일부터 2월 20일 그냥 눌러도 돼요. 그냥 2월 20일만 눌러도 돼요. 요날 잔액이 얼마냐 묻는 거죠. 요게 얼마예요? 860만 5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사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